자, 반갑습니다. 오늘 카바 트레이닝 토픽은 Eclipse Impact이라고 하는 렉처입니다. 자, 어쩌고 저쩌고 뭐 내용은 많이 있는데 백그라운드는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뭐고 도대체 이거 뭐 하는데 필요하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가에 대한 이슈를 좀 다룰 거예요. 큰 그림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랭귀지 모형을 써서 그죠? 그것을 LLM에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또 룰 베이스하고 합쳐서 함수라든가 뭐 절차라든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인테그레이트해서 하이 퀄리티 리절트를 내려고 그래요. 근데 랭귀지 모형을 이라는 게 Large Language 모형 as a Foundation 모형이라고 하는 그 논문에 그 뭐라고 불렀냐면 우리가 아무리 뭐 멀타이 모달 뭐 이런 거 많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리고 피직스를 다루는 뭐 모형 나오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야. 로봇 같은 경우는 그런 물리학을 이해하고 있는 그 랭귀지 모형, 물건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진다, 던지면 뭐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갈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어서 3D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플랫폼 같은 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건 랭귀지 모형은 아닌데 그거는 물리적인 것을 다루는 것이고요. 우리가 진짜 고급은 지식이에요. 의사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건 결국에는 핵심은 잘 보세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슈퍼 AI가 나오고 뭐 두퍼 AI가 나오고 슈퍼마켓 AI가 나오고 막 한다 하더라도 진짜 찐되는 것을 하는 것은 그쵸, 뭐 걷고 달리고 막 이런 AI들이 다 처리를 해줘도 진짜 중요한 결정은 의사 판단은 사고를 하는 건데 사람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자, 3초를 줄게요. 진민쌤 뭘 생각해봐. 3초 동안 생각했어요? 그 생각이라는 것을 할 때 잘 보세요. 머릿속으로 말을 하지 않아. 언어를 통해서 하지 않아. 내가 언어를 안 하고 생각해보자. 3초를 줄 테니까 언어를 쓰지 않고 생각해보세요. 네, 지금 앞으로 3초를 모든 사람 해보세요. 생각을 하는데 언어를 쓰면 안 돼. 자, 줄게요. 하나, 둘, 셋. 생각한 사람. 생각이 안 돼요. 뭔가 이미지 같은 건 떠올릴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이성적인 활동이야. 생각한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세요. 머릿속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언어가 없으면 생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릴 때 뭘 가르쳐요? 보캐블러리부터 가르쳐줘. 단어가 안 되면요 생각이 안 된다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생각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을 못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뭐 말 잘하는 사람이 다 생각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말만 청산유수처럼 하는 나 같은 사람도 있지만 그쵸? 그래서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돼요. 그래서 랭귀지 모형 뭐 그거 뭐 말 나오면 말 나오고 한다고 그렇게 약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특히 우리 사람처럼 행동하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사람처럼 걷고 달리고 냄새 맡고 이런 거는 중요한데 그건 약간 동물적인 거지. 그렇죠? 진짜 사람이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처럼 뭡니까? 사람처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로봇을 만들어도. 그리고 사람처럼 생각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랭귀지 프로세스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large language 모형이 핵심적으로 있습니다. 아무리 막 대단한 로봇이 나와도.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코그니티브한 프로세스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랭귀지 모형이 왜 뛰어나냐면 large language 모형이 나오는 게 뭐예요? 결과로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모형은 뭘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인풋과 아웃풋으로 이루어졌어요. 누구를 시켜 먹을까? 지금 성존셈이 없으니까요. 시켜 먹을 사람이 없네. 해주셈 하면 멘탈 터질 거고. 보라셈. 챗GPT 들어갔어. 뭘 집어넣어요?
집어넣는 게 뭐예요? 인풋이. 뭘 몰라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면 되지. 챗GPT 앞에 뭘 집어넣잖아요. 뭘 집어넣어요? 질문이에요 지금. 뭘 집어넣어요? 챗GPT한테 뭘 시켜 먹으려면. 프롬프트가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쵸. 그게 뭐냐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줘요? 그쵸.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 전체적으로 더 추상적인 걸로 언어를 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거를. 랭귀지 인풋이라고요. 인풋 자체가. 그죠? 그럼 내가 어떤 가이드라인, 인스트럭션 이런 거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내추럴 랭귀지로 표현했죠. 옛날에는 모형을 쓰거나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뭐로 해서 프로그래머를 신텍스를 짜서 줘야 됐잖아. 옛날에는 뭐 시켜 먹으려면 R 같은 데는 뭐야? R에 맞는 신텍스 짜서 넣었죠. 파이썬 같은 경우는 파이썬 코드를 짜서 넣었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내가 뭘 주는 거예요? 보라쌤, 마이크 켜세요. 계속 대화하면서 할 겁니다. 뭘 준 거예요, 내가? 언어를 줬다 그랬죠. 그러면 돌려주는 게 뭐예요, 얘는 주로? 물론 뭐 소라나 뭐 이런 게 있어서 뭐 그림이 튀어나올 수도 있지만 디폴트로 챗GPT가 주는 거는 뭐예요? 주로 주는 게 얘가 뭘 주나요, 얘가? 결과를 주는데 그게 어떤 형태로 되어 있나요? 결과가 뭐 리포트 같은 한국말 못해요? 그래요. 근데 프레셔를 주면서 물어봐요, 사실은. 그래야지 수업에 긴장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되고 수업 들으면서 머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대신 성준쌤이 없어서 몸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면 똑같아요. 지금 정신 차리고 듣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좀 참으시면 됩니다. 성준쌤 꼭 오라 그래 다음부터. 자, 들어보세요. 내가 주는 게 인스트럭션이나 가이드지만 그것을 표현을 하게 natural language라는 거예요. 주는 그것이 프로그램 코드가 아니라. 이해가 돼요? 그럼 돌려주는 것도 뭐예요? 막 리포트 같은 거 만들어주고 뭐 답을 쫙 만들어주고 막 서머라이제이션을 해주고 그러잖아. 그 돌려주는 그것도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GPT가 나한테 주는 것도. 그쵸. 그것도 내추럴 랭귀지로 되어 있어요. 그쵸. 내추럴 랭귀지라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 언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언어. 우리가 쓰고 있는 일상 언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유용하죠. 내가 이게 약간 똑같아요. R이나 모형이라니까. R이나 파이썬하고 똑같아요.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오는 그 구조라는 거예요. 1 더하기 계산기하고 똑같아요. 뭘 AI를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계산기랑 똑같이 인풋이 있으면 뭐라고요? 아웃풋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풋과 아웃풋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추럴 랭귀지로 주고 내추럴 랭귀지로 받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랭귀지 모형이. 그리고 아까 우리 이그젬플 하면서 파워 애널리시스 이그젬플 하면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1 더하기 1 넣으니까 뭐예요? 얘가 1 더하기 1이 뭐냐고 물으면 답을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줍디까 안 해줍디까? 해주는데 그 해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가 뭔가 생성을 하잖아요. 답을 생성을 하는데 생성하는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그 네이처 중에 하나가 아까 했던 이야기 확률론적이라 그랬잖아요. 확률론적 생성을 하고 내추럴 랭귀지 안에서 그냥 계산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파이썬이라는 도구를 안 썼기 때문에 그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확률론적 생성이라고요. 확률론적 생성은 뭐예요? 확률이 뭡니까? 브라셈. probabilistic random process가 뭐냐고. 그거하고 deterministic한 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디스트리뷰션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deterministic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집어넣었을 때 deterministic하게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확실하게 인풋이 같으면 아웃풋이 똑같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deterministic process를 아주 러프하게 설명을 한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잘 보세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면서 LLM이고 뭐고 해야 되는데 hallucination이 뭔지 틀린 게 왜 나오는지 하나도 설명할 수 없어요. 이게 오류가 뭔지 오류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아야지 오류를 잡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거기 핵심은 랭귀지 모형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도구를 쓰지 않는 이상 도구라는 건데 함수 같은 걸 안 썼을 때는 랭귀지 모형이고 그것이 확률론적으로 생성된 랭귀지 모형이라는 거예요. 계산을 한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리저닝도 마찬가지고 아무리 비슷하게 해도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을 확률론적 그 모형을 할 때 데이터를 막 집어넣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켰겠죠. 그런 값이 나올 수 있게끔 딥러닝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겠죠. 그쵸? 어텐션 알고리즘을 가지고 트레이닝도 시키고 뭐 파인 튜닝도 시키고 중간에 여러 가지 작업을 해서 그 이런 뭘 집어넣으면 뭘 나오게 했어요. 딥러닝이라고 이야기합시다. 아주 간단하게. 근데 그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훈련을 시킬 때는. 그런 모형을 훈련시킬 때는 뭘로 훈련을 시킨 거예요? 무엇을 주로 가지고 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그 데이터가 이제 랭귀지 데이터였죠. 주로. 지식을 밀어 넣어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의 디펜던시가 돼야 안 돼요? 이 모형 자체가. 데이터의 디펜던시가 되죠. 내가 무슨 데이터를 넣는가에 따라 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거의 쓸 수 있는 지금 나와 있는 가용한 모든 데이터를 다 넣었기 때문에 거의 다 넣었다고 하기 때문에 막 잡다하게 엄청나게 알고 있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까? 이해되는 척하고 넘어갑시다. 사실은 이해를 못하지.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 보라쌤 계속 물어보면 멘탈 터지니까 지호쌤. 두 번째는 그렇다고 칩시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뭘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잖아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한 놈입니까? 랭귀지 모형은. 무슨 퍼포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함입니까? 그렇죠. 그것만 있어요? 찾아주는 용도만 있어요? 내가 그 용도로 쓰는 거지. 내가 주로 그냥 책 찾아보기 싫고 구글링도 하기 싫으니까 걷다가 대고 쓰는 거지. 그건 나의 프레퍼런스고 그것만 씁니까? 지금 해보니까 질문하면 답변하는 용도로 쓴 적 있어요? 우리? 한 번도 없어요. 이 수업 시간에. 용도가 어때요? 어떨 때는 서머라이저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이걸 더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분석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번역하라 그러고 어떨 때는 이 중에 중요한 거 뽑으라 그러고 어떨 때는 다른 거 하라고. 그 용도가 다양하죠. 그 용도를 알 수 있어요? 다?
없어요. 그 어떤 특정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전문 용어로 task agnostic하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specific purpose가 아니라 general purpose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잘 쓰는지는 무궁무진해요, 안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해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죠. 데이터 디펜던스도 있고 확률적인 생성도 있고 그리고 뭐예요? 어떻게 쓰라는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뭐가 됐든 간에 뭘 원합니까? 해주세요. 뭘 원해요? 내가 문항을 생성을 하든 그레이딩을 하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오버롤한 거 있죠. 랭귀지 모형을 쓰는데 어떻게 하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건가에 대한 게 큰 이슈예요, 안 이슈예요? 큰 이슈가 된 거예요. 갑자기 garbage in, garbage out. 아, 교수님 제가 쓰다 보니까 뭐 결과가 네가 쓰니까 그래.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네가 하니까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이상하게 쓰니까. 이상한 용도로 쓰고 이상하게 쓰니까. 그럼 또 저한테 뭐라고 따지고 물어야 될까? 아, 그럼 어떻게 쓰는 게 잘 쓰는 건데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한테.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디자이러블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 랭귀지 모형을 이놈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래야 bit on the bit horse라고 그래요. 영어로 bit이 뭡니까? 보라쌤. bit on the bit horse라고 하면 그 bit은 뭐예요? 영어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더 잘 알아먹으니까. bit가 뭐를 의미하냐고. 농담이야, 농담 어떻게 하고 나도 잘 모른다. 그냥 이렇게 티징 하려고 그런 거야. bit on the bit horse라고 하면 bit라고 하면 비트 할 때도 아니 비트코인이 나오네. 나중에 그 일러주는 거 아니야? 이 빛이 제갈 있죠, 제갈. 말에다가 묶는 거. 그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말 달릴 때 여기 딱 묶어가지고. 그래 왜 말에다가 이거를 묶어가지고 입에다가 제갈을 물려가지고 합니까? 보라색. 왜 그래요?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동물이잖아. 근데 힘이 있는데 내가 땡기면 땡기고 서면 서고 가라 그러면 가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이 말이라는 놈 있죠. 아주 힘이 센 랭귀지 모형에다가 제갈을 물리는 것과 같은 프로세스인 거예요.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뭘 생성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옳은 걸 생성할지 맞는 걸 생성할지 내가 원하는 걸 생성할지 아무거나 할지 일단 뭐 하기는 합니까 안 합니까? 아까 우리 과제 냈을 때 아무거나 줘도 뭐가 나오죠. 내가 틀렸는데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나왔다고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왜 틀렸는지도 모른다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뭘 잘못해 뭐가 나오니까 이게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도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엄청나게 많이 하실 거예요. 아 교수님 뭐가 나왔어요. 야 그게 네가 지금 아무거나 주니까 아무거나 나온 거지. 그래 이게 어려운 거예요. bit horse라고 그래서 이 말인데 굉장히 힘이 센 말인데
비트로 이루 전자적인 말인 거예요. 거기다가 무엇을 채우는 겁니까? 재가를 물려서 왜? 컨트롤 하려고. 서, 가,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앞으로, 뒤로. 컨트롤이 안 된 말은 그냥 괴물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데 말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다쳐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랭귀지 뭐 그냥 막 쓰는 거야.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아무 말이나. 심지어는 어떤 용도로 써요? 챗GPT를 어떤 용도로 씁니까? 나를 다치게 하는 용도로 써요. 그게 뭐예요? 과제하기 싫으니까 GPT한테 하라 그러고, 책 읽기 싫으니까 GPT한테 읽어가지고 하라 그러고, 내가 쓰기 싫으니까 GPT한테. 그건 누구를 죽이는 일이에요? 나를 죽이는 일이에요. 왜? 내가 약해지니까. 시간 아끼는 것 같죠? 읽어야 될 때, 써야 될 때, 생각해야 될 때 안 하고 GPT한테 시키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나쁜 용도로 쓰는 거고. 좋은 용도로 쓰는 거면 뭐예요? 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쓰는 방법. 그래서 뭐 optimizing input을 하는데 뭐 effectively communicate 하고 어쩌고 뭐 high quality response를 보고 좋은 말을 많이 해놨는데 쉽지가 않죠. 근데 이게 갑자기 떴죠. 결국엔 랭귀지 모형 한다는 얘기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랭귀지 모형을 만드는 방법이 처음부터 트레이닝 시켜서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랬죠. 그거는 왜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제가 디스커리지 했습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거 한 푼, 두 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 단위로 덤벼도 못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만드는 랭귀지 모형이 있어요? 없잖아. 만들었는데 쓰레기라서 아무도 안 쓰잖아요. 뭐 어디 여기저기 회사 많이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계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는 뭐예요? 남이 만든 거를 가지고 파인 튜닝 한 거를 많이 나와요. 파인 튜닝은 뭡니까? 남이 만들어 놓은 랭귀지 모형에 내가 데이터를 더 넣어서 조금 넣어가지고 파인 튜닝 해. 파인 튜닝을 한국말로 미세 조정이라고 그래요. 미세 조정 아세요? 내가 한문으로 써줘야 하나? 그 정도는 대충 감이 오죠. 미세 조정이 뭔지.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또 뭐라고 불러요? 사이코메트라는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대충은 있는데, 대충은 아는데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진민쌤, 해주쌤, 뭐라 그래요? 사이코메트리션들은. 힌트 IRT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힌트 IRT에서 파라미터에서 뭐라 그래요 그거를? 미세 조정을. 그러니까 홍상훈 교수님 지금 사이코메트릭 박사과정 학생들도 대답 못하는 걸 교수님이 대답해 버리시면 어떡합니까? 치링이지 그거는. 정신 차려 두 사람 다. 진민사하고 해주세요. 칼리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파인 튜닝하고 칼리브레이션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대충은 알지. 얘가 뭔가 어렵다, 뭐 쉽다, 뭐 근데 그 정도로는 안 되고 뭐 아주 미세하게 조정해가지고 정확도를 굉장히 높이고 싶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그래서 1PL, 2PL, IRT 써가지고 문항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아주 미세하게까지 조정하는 것을 칼리브레 0점 잡는다고 용어로 써요. 이게 왜 그러냐면 군대를 갔다 오면 좀 압니다. 0점 잡는 게 뭔지. 대충 총 쏘면 앞으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그냥 사람마다 다르잖아. 그 개인화기이기 때문에 자기에 딱 맞게 해야지 정확하게 자기한테 이렇게 개별화시켜서 정확하게 쏠 수 있기 때문에 그 미세 조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하게 되면 러프하게 있는 것들이 내가 특정한 용도에 어느 정도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맞춰주게 됩니다. 내 데이터에, 내 목적에. 그래서 파인 튜닝이 큰 트렌드 중에 하나예요. 아시겠죠? 잘 쓰는 것 중에. 랭귀지 모음을 해볼 수 있는 게. 그래도 그거는 뭐라고요? 뭐가 있어야 돼요? 파인 튜닝을 하려면 내 분야에 있는 보라쌤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이쪽 분야야. 내 이쪽 분야에 뭔가 파인 튜닝을 시키고 싶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그쪽 분야에. 응? 그쵸. 그 지식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파인 튜닝을 시켜야 되죠. 그죠? 그럼 파인 튜닝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파인 튜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 있어야지, 엔지니어 있어야지, 파인 튜닝 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또 완벽해요, 안 완벽해요? 파인 튜닝 하면 갑자기 모형이 디터미니스틱하게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still probabilistic한 모형이에요. 근데 내 특정 지식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잘 알아먹는 거지. 근데 아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뭘 가지고 만드는 거야? 뭐 오픈 소스 같은 거 가지고 랭귀지 모형 가지고 출시된 걸 만들었지만 걔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베이스 모형이 더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뭘 어째야 된다 그랬어요, 보라색. everyday 바뀌는데 그 모형들이. 파인 튜닝 내가 해놨어. 한 10억, 20억 들여서 파인 튜닝 했어. 데이터 다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내 모형이 베이스 모형이 어떻게 됐대요? 업그레이드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해야 되죠. 다시 또 해야 되는. 데이터는 있다 치더라도 데이터는 똑같지만 또 미세 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수십억이 드는 거야. 에브리데이 수십억씩 들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그럴싸한데 제가 이야기했죠. 고달퍼요. 그러면 어쩌자라는 거예요, 최 교수라고 또 물어봐야 되는. 그래서 파인 튜닝이 아니면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어. 파인 튜닝도 굉장히 리스키한 프로세스야. 왜냐면 베이스문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그럼 어쩌라고가 남아 있는 거예요. 어쩌라고는 뭐냐면 내가 밑에 놈에다가 뭐요? 위에다가 약간 둘러 씌우는 거예요. 프로시저나 정보를 둘러 씌워서 프롬프트 속에다가 잘 들어보세요. 모형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그 지시어 있죠. 인스트럭션. 프롬프트 속에다가 정보를 정교하게 주고 그 프로시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전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래요. 그 프롬프팅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프롬프팅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프롬프트 속에다가 지식을 집어넣고 하는 그 전체적인 방법론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요.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테크닉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프로시저 아키텍처를 잘하는 방법이 있고요. 프로세스를 잘 만드는 방법이 있고 컨텐츠 자체, 그 적는 문구 자체에 대해서 잘 만드는 방법으로 두 가지로 나눴어요, 제가. 잘 들으세요. 뭘로 나눠준다고요? 제가 나누는 거는 프로세스 아키텍처를 잘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거는 절차를 잘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각 절차에 들어가는 그 정보를 그 프롬프트 내용을 잘 만드는 방법 두 가지로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하면 그냥 딴 거 자꾸 찾아보지 말고 내가 만든 말인데 그냥 그런 게 있구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해야 되는 용어가 divide and conquer라는 용어를 썼어요. 쪼개서 프로시저로 만들어서 퀄리티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이 했던 과제는 뭐였어요? 그잖아요. 싱글턴, 유니턴이었어요. 뭘 한 번에 처리를 퍽퍽 하라. 물론 그 그룹 4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딱 치링이지. 그 딱 여러 개로 나눠서 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말고 싱글턴으로 하라 그랬죠. 하나 주면 한 번에 처리를 끝내는 간단한 건데 그 간단한 게 퀄리티가 떨어지면 어떻게 임프루브를 할 거냐 할 때 두 가지가 있다. 줄 때 컨텐츠를 잘 주는 방법과 프로시저를 잘하는 방법과로 나눠져요. 그 두 개를 합쳐서 갑니다. 일단 오늘은 프로시저 아키텍처를 잘 만드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뭐 어떻게 잘 적는가는 나중에 이야기하자고. 두 개 다 합쳐야 됩니다. 나중에 컨텐츠를 프롬프트의 컨텐츠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스페시픽 프로시저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프로시저만 이야기하자고요. 그래서 여기를 쭉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프로시저를 만들 때 멀티-턴 프롬프팅으로 만들어야 된다. 체인 오브 thought으로 만들어야 된다. 스스로 컨시스턴트하게 프롬프팅을 만들어야 된다. 리커시브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다양한 용도의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키텍처를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그젬플 중에 하나예요. 퓨샷은 컨텐트 쪽에 가까워요. 둘 다 걸리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 페이퍼를 찾아볼 때 Multi-Turn Prompting, Chain of Thought Prompting, Self-Consistency Prompting, Recursive Prompting 전부 다가 뭐에 속한다고요? Procedure Architecture 쪽을 잘 만든다는 얘기에 그룹핑이 된다고요. Categorizing을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오늘 이 전반적인 거를 다룰 겁니다. 이 example을 다 다룰 테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잘 보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게 뭐지? 뭘 define을 해야 될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인데 잘 들어보세요. 요런 거를 하기 위한 방법론을 뭐라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Procedure Architecture Based Prompt를 뭔가 멋있는 말로 하기 위해서 제가 IMPACT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IMPACT은 뭐라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기 위한 프레임워크인데 이 아키텍처에 포커스되어 있는 프로시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파에서는 카파 임팩이라고 하면 좀 귀찮지만 외우십시오. Iterative Multi-Turn Process for AI Collaboration Technique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임팩이라고 써요. 이게 뭐라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는데 어디에 포커스됐다고요? Procedure Architecture에 포커스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론을 부르는 이야기구나. 임팩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중에 컨텐츠를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롬프트 엔지니어 그것을 Ontology Model Based OMG라고 부르고 이거는 임팩이라고 불러요. 이거는 프로시저를 잘 만들어야 돼.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되는 어디로 간다고요? 온톨로지 모형을 잘 만들어서 내용을 증강시키는 방법. 두 개로 나눠집니다. 카파에서는. 임팩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터랙션을 강조하는 거예요. 주고받고를. 이거 뭘 만들 때 여기서는 인풋을 받아야지. 여기서 인풋을 받아서 처리를 해야지. 여기서는 엑스퍼트가 들어와서 의사결정을 내줘야지.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는 프로시저예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할 때. 그렇게 해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가 좋아요. 왜냐면 기계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사람을 중간에 넣을 때 넣으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전문가한테 책임을 전가시키게끔 구상을 할 때 짜시라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드래프트를 주고 전문가가 예스 하면 다음으로 넘어가. 뭐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왜 내가 다 떠왔냐고.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전문가가 인풋을 주는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안 만들어야 돼요? 내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할 때 만들어야 돼요. 집어넣어야 돼요. 그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두 번째, API를 가지고 하고요. 오토메이티드 전체적으로 자동화를 시키려면 자동화 시킬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수동화를 시키려면 수동화 시키고 자동화를 시키려면 자동화 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만들면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앞에서 뭔가 결과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번에 앞에서 처리를 하고 처리한 결과를 가지고 다음번에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결과만 가질 수 있게끔 셀렉티브 할 수 있게끔 해서 previous turn, return을 utilization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를 임팩이라고 부릅니다. 유저 인바이러먼트를 해줘요? 안 해줘요? 해주고 그 다음에 아주 복잡한 것을 쪼갠다는 얘기예요? 한꺼번에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쪼갠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어댑티브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서 세 번째 어떤 턴의 결과에 따라서 네 번째 턴의 결과가 나오게끔 하는 그 아이디어로 프롬프팅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뭔가 결정을 내는데 기계가 할 수도 있고 사람이 결정이 내리면 그 결정에 따라서 다음번이 움직이게끔 그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매뉴얼 컨트롤이 되게끔 만들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려면 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임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시게 만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수업 시간 했던 거는 뭡니까? 싱글 인풋에 싱글 아웃풋이에요. 뭘 주세요? 주면 어때요? 퍽 처리해서 한번 줬죠. 문항 주세요. 뭐 피드백 주세요. 무슨 뭐 대답해 주세요를 한 방에 처리했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Singleton Operation Practice라고 부릅시다. Singleton Process가 부르자고. 그거를 뭐라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처리하는 거를. 근데 그러지 않고 잘 보세요. 멀티플 스텝으로 나눴어요. 네, 여러분 챗GPT에서 보시면 돼요. 챗GPT에서 첫 번째 이거 해줘, 두 번째 이거 해줘, 세 번째 이거 해줘, 네 번째 이거 해줘 하면서 그 대화창에서 계속 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쪼갠 다음에 챗GPT한테 쪼개서 실행해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챗GPT가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매뉴얼리 첫 번째 이거 먼저 해줘, 결과 나오면 두 번째 이거 해줘, 해요.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뭔가를 했죠, 처음에 할 때 나무를 영어로 먼저 번역한 거예요. 그것이라고 하면 뭘까요? 내가 그것이라 그랬죠.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나무를 의미해요? 아니면 tree를 의미해요? 지호쌤. tree죠. 그 기계가 오토매틱 알아요. 이게 지시대명사를 알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tree를 프랑스어로 바꿔요. 그러면 이거 멀티 스텝을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쓴 거죠. 처음에. 이게 단계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하지 말고 처음에는 나무를 영어로 번역해서 트리로 만들고 트리를 다시 번역해서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뭐 아브레로 만들고 했죠. 그쵸? 이렇게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걸 매뉴얼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챗GPT에서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렸어요. 성준쌤 반가워. 살아있어? 무슨 상준쌤 안 와가지고 지금 보라쌤 지금 멘탈 터져가지고 지금 몸빵 하느라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들어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몸빵이 필요한데 수업에. 자, 이렇게 멀티 턴을 할 수 있죠. 그쵸? 이걸 체인 업 덧이라고 그래요. 여러 개를. 그래, 심지어는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뭐 다시 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 지시 속에서 멀티 스텝을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 이거 먼저 하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불어로 해줘 하면 멀티 스텝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줘요. 체인 업 덧으로. 그래서 이게 체인 업 덧, 뭐 멀티 턴은 아니죠. 턴은 아니지만 멀티 스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COT라고 부릅니다. 체인 업 덧 프로세스라고 불러요. 이렇게 하면 결과가 더 좋아진다는 논문이 100만 개도 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뭐냐면 챗GPT에서 하는 게 있어요. 멀티 턴이긴 한데 어때요? 내가 매뉴얼리 다 지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할 때마다 이 작업을 해줘야 돼요. 첫 번째 자동화가 아니에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얘가 간단한 거는 요렇게 돼요.
근데 이게 한 번 처리마다 굉장히 복잡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쭉 이야기하다 보면 얘가 그 나무를 하면 뒤에 했던 대화를 컨텍스트로 해서 다음번 인풋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앞에서 했던 대화를 기억하면서 컨텍츄얼한 제너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거 파워풀한 거거든요. 챗봇에서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앞에 했던 대화 내용을 다 가져오는 게 다 가져와서 다음번 아웃풋을 만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내가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하면 그걸 다시 그걸 다시 일본어로 이 말을 할 때 이 인풋이 들어갈 때 앞에 있던 게 다 들어간다고. 다 고려해서 그것이 뭐지? 여기서 말한 불어일 것이다. 이 중에 단어가 많은데 불어를 잡고 일본어로 바꾸는 거예요. 패턴을 잡아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성준쌤. 괜찮아? 얼굴이 반쪽이다, 야. 사람 잡겠다, 이러다가. 나가도 돼. 붕어프면. 이러면 문제가 뭐야? 이게 복잡해지면 문제가 뭐가 생겨? 얘가. 수작업으로 하는 게 문제지만 이 내용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내가. 이 내용이, 이건 간단하니까 다 때려 넣을 수 있지. 이게 많으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뭐 문항을 만들어라, 무슨 뭐 루브릭을 갖고 와라, 무슨 뭐 교과 과정을 갖고 와라 이러면서 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정확하게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계의 양이 많아지면 컨텍스트 윈도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중에 중요한 것도 있고 쓸데없는 것도 있지. 앞에 했던 대화 중에서 씨잘데기 없는 대화도 있고 진짜 필요한 것도 있는데 핀포인팅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네가 말하는 그게 뭔데? 앞에서 말했던 것 중에 뭔데? 헷갈리기 시작해요, 안 해요? 해요. 아무리 얘가 어텐션 알고리즘으로 중요한 걸 뽑아가지고 말을 잘 알아먹지만 내가 앞에 했던 내용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확률이 계속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네가 말하는 그게 뭐야? 앞에서 말했던 뭘 이야기하는 건데? 더듬수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용이 많아지게 되면 랭귀지 모형이라 그랬죠. 무한정 들어가요? 아니에요.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정해져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까 얘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성준쌤? 안에 내용이 앞에 게 엄청 많아. 근데 밀어 넣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 내용을. 무시하지는 않는데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앞에 거를. 양이 많으면. 서머라이즈를 해버려요. 자동적으로. 서머라이즈를 하게 되면 뭐예요? 디테일이 떨어지잖아. 그러면서 더듬수를 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면 앞에 했던 내용을 자꾸 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뭐 10번, 20번 넘어가면 잊어버린다는 용어가 그 잊어버린다는 게 뭐냐 하면 계속 서머리를 계속하기 때문에 이 한 윈도우 안에서 잊어버려요. 잊어버린다는 얘기가 뭐냐. 그게 정보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챗GPT 챗봇 안에서 뭔가 복잡한 걸 하는 데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자동화도 안 되고 뭐라고요? 양이 많아지게 되면 이 체인업도 또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이렇게 하는 짓을. 그래서 Multi-Turning Chatbot with Manual Completion이라고 MCMC라고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아크로님을 만들었습니다. 몬테카를로 마르코프 체인이 아니고. 아시겠어요? 체인업 덧이에요? 아니에요? 체인업 덧이에요. 멀타이 턴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챗봇 안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챗봇에서 이렇게 쓰면 뭐가 안 돼요? 매뉴얼이 다 해야 되고 자동화가 안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양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뭐 문항을 많이 준다거나 라이팅 데이터가 많아진다거나 프로시저가 복잡해지면 내가 뭉개버린다고 자꾸. 그럼 뭉개는지 어떻게 뭉개는지 내가 알 수 있어야. 알 길이 없어요. 어디서 지금 서머라이즈가 된 건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면서 결과가 나오는데 하이 퀄리티 낸데는 부적합합니다.
근데 뭐 쉽죠. 자동적으로 다 앞에 거 다 끌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챗봇이 파워풀하긴 합니다.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뭐 아키텍처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잖아. 대충 그냥 멀티 스텝으로 해줘. 뭐 그러면 뭔가 나오니까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이거지. 그래서 임팩트는 이래요. 앞에 있는 거 다 정의하자는 거야. 처음에 뭘 해야 될지, 두 번째 뭘 해야 될지, 세 번째 뭘 해야 될지, 두 번째 할 때 뭘 가져와야 될지 전부 다 정의해서 다 가져오자라는 게 임팩트예요. 그러면 임팩트는 뭡니까? 복잡해요. 복잡한 데 서서 일을 해요. 간단한 거는 그냥 챗GPT 쓰면 됩니다. 근데 복잡하게 할 때, 양이 많을 때, 이 구조가 복잡할 때 일을 하고 이 누군가가 설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임팩트는 굉장히 엑스퍼트의 디펜던스를 많이 가져요. 전문가가 설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전문가가 프로그래머일 필요는 없어요. 내용 전문가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메디컬 헬스면 메디컬 헬스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되고, 내가 사이코메트리션이면요, 사이코메트리컬리 어떤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움직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뭐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면 사이버 시큐리티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돼야 되는지, 어떤 단계로 나누어져야 되는지 브레이크 다운하는 걸 누가 책임져야 돼요? 그 사이버 시큐리티 전문가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에듀케이션 엑스퍼트예요. 그럼 에듀케이션은 무슨 피드백을 어떻게 줘야 될지, 내가 스코어링을 어떤 식으로 어떤 단계로 해야 될지 설계 누가 해야 돼요? 구자철생. 프로그래머가 해줘야 돼. 그거를 내가 하는 거예요. 그 만드는 사람이 하는 거라고. 기계한테 다 그냥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이게 아니고. 그래서 힘듭니다, 이 방법이. 그 다음에 임팩의 하나 종류인데, 그러면 이거는 단계를 나눠서 처리하기만 하면 되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건 분화된 거예요. 할 때 뭘 하나를 하라고 그럴 때 확률론적이라 그랬죠, 제가. 그쵸? 근데 한 번 한 결과가 띨띨한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accidentally.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영어가 comfortable 하시니까 영어로 해줄까요, 강의를? 네? 그렇잖아요. 옵스 하면서 그거 나왔던 게 운이 안 좋아서 나쁜 게 나올 수도 있죠. 확률론적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극복하는 방법은 repeat입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따로 정리를. 여러 번 하는 게 있을 수 있죠. 여러 번 하고, 여러 번 한 다음에 한 과제를 여러 번 하고 거기서 뭐 결정을 내려서 다음 과제로 넘어가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를 그 RISE라고 불러요. Real Time Intra Self Evaluation이라고 부르는데 임팩의 어떤 일종이에요. 아시겠죠? 임팩의 어떤 일종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서 임팩은 뭐라고? 쪼개는 거구나. 단계로 나누고 어떤 때 인풋도 받고 여러 단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뭐요? 각 단계마다 실행이 될 때 앞에서 어떤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지를 스페시파이를 매뉴얼리 다 해서 하는 방법론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리즈너블한 프로세스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리즈닝이 강해집니다. 리즈닝이 강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논리성, 설명성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예측 가능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렇게 만들면 만들수록 이거는 이제 probabilistic한 걸 극복하는 거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뭐 적어놨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고 했고, 그렇게 만들면, 잘 보세요. 내가 임팩트 프로시저로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해서 만들면, 프로시저를 만들면 나오는 결과, 데저라타는 디자이러블한 캐릭터리스틱이 보다 설명 가능한 형태의 프롬프트 결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설명이 더 잘 되죠. 이런 절차를 가지고 만들었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두 번째, 내가 만들면 내가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프로시저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것을 프로시저럴 컨시스턴시라고 그래요. 절차적으로 통일이 돼 있어야 안 해서 뭔가 인풋을 줄 때 그 절차가 정해져야 안 정해져요. 프로세스가 정해져요. 그러면서 결과도 좀 컨시스턴트 해줘야 안 해줘요. 훨씬 더 컨시스턴트 해집니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프로시저럴 컨시스턴시라고 불러요.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컨시스턴트하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이게 로지컬 해줘야 안 해줘요? 더 로지컬 해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개판으로 짜면 로지컬 안 되지만 그 잘 짜여졌을 때고 했을 때 한 번 한 거보다는 훨씬 더 로지컬하게 내가 설계를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더 인터랙티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을 훨씬 더 사람한테 주게 한다거나 기계가 처리하게 한다거나 뭐 하지만 인터랙티브하게 합니다. 특히 휴먼하고 컴퓨터랑 콜라보레이션도 되고 컴퓨터랑도 컴퓨터가 컴퓨터랑 콜라보레이션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고개를 까딱한 사람은 보라색. 이거를 하게 되면 사람의 인풋을 받기 때문에 사람하고 기계하고 좀 인터랙티브하게 해서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죠? 기계하고가 인터랙티브 한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됐다며. 그쵸?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를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어요. 이게 턴 1에서 모델 4가 뭔 일을 했죠. 그걸 받아가지고 턴 5가 하죠. 턴 5도 LLM이에요? 아니에요? 얘도 LLM이에요? 아니에요? 턴 2도 턴 3도. 다 보면 앱 안에 LLM을 다 여러 개를 만들어서 걔네를 연결시켜서 너는 이거 해. 그거 결과 주면 너는 이거 해. 너는 이거 뭐 R1을 써. 너는 뭐 옴니를 써. 이렇게 다 스페시파이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이럴 때는 AI끼리 컬래버레이션 한 거예요. 그걸 하게끔 내가 설계를 해줬다고. 그게 자동적으로. 물론 그 중에 사람이 뭔가 판단을 하게 되거나 인풋을 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기계가 그냥 알아서 전반적으로 오토매틱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것을 AI끼리 컬래버레이션 한 걸 내가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상태를. 지호쌤. AI끼리 이렇게 컬래버레이션하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걔네들끼리 협업하면서 똑똑해지는 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 컬렉티브 AI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컬렉티브 인텔리전스는 들어봤죠? 집단지성이라고. 그렇죠?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사람이었잖아 그때. 그때는 컬렉티브 휴먼 인텔리전스였죠. 지금은 뭐야? AI끼리 협업하게 만든 그게 여러분 페이퍼 쓸 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냥 앱 만들었어요. 뭐 턴1에서 뭐 했어요. 턴2에서 뭐 했어요. 뭐 그러니까 뎁디다 막 자꾸 이러면 페이퍼가 안 나와. 좀 있어 보여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는 뭐 옴니를 썼어요. 여기서는 리즈닝 뭐예요 썼어요. 그럼 돈도 계산해야 되지만 그건 이펙티브하게, 에피션트하게 하고 이펙티브하기 위해서 조절을 한 거죠. 그냥 비싼 모형 쓸 필요 없어요. 빠르고 간단한 모형 써도 돼요. 여기서는 리즈닝을 해야 되니까 좀 비싼 모형 쓰고 좀 천천히 했어요. 그걸 조절할 수 있잖아요. 지호쌤. 네. 네. 그럼요. 모델마다 다 특성이 다르니까 그래요. 어떨 때는 리즈닝이 강한 모형이 있고 어떨 때는 리즈닝이 강하지만 비싼 모형이 있고 어떨 때는 좀 빠르고 간단한 거 잘하는 거 있고 요즘 O3 또 나왔다면 O3 용어를 써봤는데 너무 좋더라. 거기는 코딩을 잘하는 모형이 있고 얘네들은 모형이 잘 나눠지는 거예요. 코딩 같은 걸 잘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 이제 계속 분화가 될 거예요. 챗GPT는 나눠줄 때 그냥 리포트를 잘 만드는 모형이 있고 코딩을 잘하는 게 있고 번역을 잘하는 게 있고 이런 걸로 다 모형을 나눠주죠. 갈수록 계속 많아질 겁니다. 그런 거는. 거기다 우리는 그거를 또 활용해서 뭐예요? 그거는 랭귀지 모형이고 그걸 활용해서 걔네들이 협업하게 해서 우리는 앱을 만들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를 만들 때 밑에는 뭘 깔고 만들어요? 그런 라지 랭귀지 모형을 밑에 깔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는 그 위에 프로시저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협업하게끔 만들어서 올리죠. 그걸 뭐라 그래요? Collective AI on the Foundation AI라고 그럽니다. 그걸 카파라 그런다고.
인터랙티브하게 되는 게 사람과 뭐야 기계와의 인터랙션도 있지만 기계와 기계의 인터랙션도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멀티톤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뭐야 그래놓고 나니까 라지컬해지고 컨시스턴시에서 하면 내가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겠다가 훨씬 더 프레딕터블해요? 안 해요? 더 프레딕터블해집니다. 예측 가능해요. 이거를 아까 beat on the beat horse라는 거예요. 재갈을 물린다는 용어를 써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결과치가 나오게끔 해야 되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게 너무 위험하지. 어떨 때는 베리에이션 되는 게 중요하지만 예상한 대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라지컬해지고 설명하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프레딕터블해진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특정한 작업에 일을 잘하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페시파이를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야지. 야 이거 처리하고 나서 요 정보 가져와야 돼. 아까 챗 GPT에서 막 쓰는 거 있죠. 그냥 앉고 하는 거는 핀포인팅이 안 됩니다. 앞에 했던 것 중에 뭐만 가지고 이거 처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다 가져오니까 그 윈도우 안에서는 그 세션 안에서는 앞에 했던 거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정확도가 복잡해지면 떨어진다고요. 이거는 전체적인 과정을 스페시픽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야죠. 이제 힘들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effective하게도 된다는 얘기예요. effective는 validity랑 뭐요, accuracy 다 포함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efficiency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그냥 effective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요, 임팩을 잘하면 뭐라고? Eclipse가 desirable한 것. 진짜 이런 거가 되겠구나. 임팩을 했을 때. 근데 챌린지는 뭡니까? 누가 설계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을 짜라고 그러진 않았잖아. 내가 전체를. 근데 뭐 해야 돼? 절차를 나누고 그 절차에서 뭘 가져와야 되는지는 아키텍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팩은 나중에 OMG는 더 해요. OMG는 전문가가 지식을 다 체계화 시켜가지고 뭐 단어, 루브릭 이런 거 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knowledge base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프롬프트 속에 집어넣는다는 영어인데 그것도 엑스퍼트 knowledge가 굉장히 필요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를 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는 사이코메트리션이었어. 나는 무슨 뭐 에듀케이셔널 전문가였어. 나는 무슨 뭐 사이버 뭐의 전문가. 내 전문 지식이 강해져요, 여러분이. 얼마나 약한지가 보입니다. 이거 알려다 보니까 내가 대충 알고 있었구나. 더 열심히 알아서 더 찾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되겠구나가 느껴지실 거예요, 아마.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려면 이런 걸 설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진짜 아는 게 없구나. 저부터 그래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 지식이 강화가 돼요. 이거 하시는 분들 있죠. 찾아보고 정리하고 다듬고 어떤 식으로 쪼개든 내 지식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하다 보면. 챗GPT랑 이제 차이점 많이 했습니다. 카파에서 만드는 앱하고 어떤 게 차이가 나는지. 여기서 하나가 이제 좀 테크니컬하게 걸리는 게 GPTS가 있어요. GPTS는 스페시픽한 퍼포스로 일을 하게끔 하는 챗봇인데 그거하고 챗GPT하고 뭐 어떻게 다르냐 뭐 이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다르죠. 왜냐하면 챗GPT 자체 GPTS도 챗봇이라는 한계성에 갇혀져 있잖아요. 어차피. 근데 GPTS는 GPT보다는 훨씬 스페시픽하게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그래도 극복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파워풀한 툴이긴 합니다. 카파에서 만드는 카파 앱이 훨씬 더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 높죠. 이런 좀 스페시픽한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그래. 자, 그러고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 시스템을 이제 배워야 됩니다. 컴포저빌리티라는 개념인데요. 구성성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쪼갠 것을 잘 보세요. 내가 복잡한 과제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쪼갤 것인가? 쪼갠다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 갖다가 마졸라이즈해서 갖다 붙일 것인가 또 같이 고민하면서 쪼개는 거예요. 그냥 부셔버리면 쓰레기밖에 안 되잖아요.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구성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카파의 온톨로지 마들과 모형과 문항과 뭐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함수하고요. 카파가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함수 가기 전에 parameter라는 매개 변수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매개 변수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썼어요. TU1, 뭐 TR1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매개 변수 시스템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 매개 변수는 두 가지로 나눠져요. 뭐로 나눠지냐면 유저가 define한 매개 변수가 있고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룰 겁니다. 원래 이걸 먼저 배워야 되는데 이걸 먼저 배우면 양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여러분 앱을 못 만들어. 유저가 있는 게 있고 시스템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expose 되어 있는 거 뭡니까? at tu1, tr1, ts1, 2, 3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걸 뭐 이미 썼죠. 앞에 해보니까 앞에 했던 그걸 가지고 했던 거는 우리가 example로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뭐 t sub i도 있고 repeat을 위한 r sub i, r sub 2, r sub e, r sub n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다루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건 반복 함수인데 반복 함수는 시간을 아예 따로 빼가지고 할 거니까 지금은 뭐만 포커스 하시면 되냐면 요 세 개만 포커스 하시면 됩니다. 이게 시스템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시스템 속에서 디폴트로 있는 매개 변수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처음에 숫자를 하나 줘 라고 그리팅해서 이야기해요. 해주세요. 알겠어요? 머릿속에서의 코드가 보여야 돼. 숫자를 주세요. 그럼 숫자를 주면 유저가 1이라는 걸 줬다고 칩시다. 시스템에서는 프롬프트에서 뭐라고 적어요? 그 숫자에다가 1을 더해. 그럼 결과가 뭐가 나와요? 유저가 1이라는 걸 줬다고 하면 2가 나오겠죠. 1에다가 1을 더하라 그랬으니까 2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요 프롬프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턴1의 시스템 프롬프트죠. TS1이라고 시스템 프롬프트가 매개를 시켜줘요. TS1 때리면 얘가 나온다고. 아시겠죠? TU1은 뭐예요? 유저가 했던 요 인풋이 TU1이라고 포인팅을 하는 거예요. T1을 쓰면 얘가 말했던 요게 돼요. 아시겠죠? 그럼 나온 건 요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TR1이 되는 거예요. 턴 1의 리절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나올지 모르잖아. 근데 그 나온 그것을 뭐예요? 턴 1에서 뭔가 결과가 나오면 있잖아. 그걸 가지고 다시 턴 2에서는 턴 2에서는 뭐야? 거기다가 다시 더해줘. 보세요. 내가 턴 2에다는 뭐야? 턴 2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TS1이라 그랬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해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내가 턴 시스템 프롬프트가 TS1이라고 적었어. 그럼 뭐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잘 못 알아들었다 지금. 재민쌤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쵸? 그러면 add one to the number가 똑같이 repeat 된다는 얘기죠. 그쵸? 그럼 보라쌤 여기 tr1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프롬프트에다가 이렇게 적어버리면 그 어떤 리절트가? 아니지. 유저 턴2의 유저 프롬프트에 tr1을 쓰면 tr1이 뭔데? 응? 아니죠. tr1은 턴1의 리절트라고 그랬잖아. 턴1의 리절트를 유저에 들어갔으니까 턴1은 내가 턴1에서 유저가 1을 넣으면 결과가 뭐가 나와? 2가 나온다 그랬죠. 여기 2가 들어가면 2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1을 넣으면 2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3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여기가 4가 나오죠. 그럼 여기가 4가 되겠죠. 그럼 4에다가 TS1은 뭐예요? 아니죠. TS1은 여기 시스템의 프롬프트 그대로 가져온다 그랬잖아. 여기 4라고 칩시다. TS1은 뭐예요 그러면? 4에다가 1을 더하면 턴2의 결과는 뭐가 나올까?
5가 나와야 되는 5가 나와야 되는 여기서는 2였기 때문에 3이 나오는데 4면 1이면 1에다가 4 다음 5가 나와야 되겠죠.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앞에 얘 내가 여기 뭘 넣는가에 따라 달라질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러면 그 턴1의 결과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유저가 뭐 넣는가에 따라 바뀌죠. 그러면 턴1의 그 결과에다가 1을 더해줘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가 나올지 모르지. It depends on 뭐예요? 유저가 처음에 무슨 숫자를 넣는가에 따라 달릴 거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내가 애한테 답을 하라 그랬어요. 문항을 주고. 문항을 줬는데 답이 맞을지 안 맞을지, 답이 맞으면 이쪽으로 가고 틀리면 어떻게 가고 했는데 맞힐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애가 정답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 거기에 따라서 컨디셔널하게 뒤에 결과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결과는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턴1의 TR1은 그걸 가지고 어떤 프로세스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연결을 시키기 위해서 TR1, TU1, TS1을 다 쓰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지 멀티 턴이 시작이 됩니다. 어금니 꺾여 물고 외우셔야 돼요, 이거. 근데 이미 많이 이그젬플 속에 했는데 남이 한 거 보면요. 잘 들어보세요. 너무 당연하니까 쉬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실수가 뭐냐 하면 그거 자꾸 가지고 껄쩍껄쩍 남이 한 거 가지고 자꾸 건드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늘어요, 내가. 제가 아무리 좋은 거 드려도 뭐예요? 눈으로 보고 프로세스 손으로 조금 적어놓고 처음부터 다시 만드셔야 돼요. 귀찮아도 다시 백지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이 정도는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TU, TR, TS 뭐 그럴 때 이제 뭐 남이 만든 코드 가지고 뭐 자기가 만든 코드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자꾸 그러면 안 늘어요. 중요합니다. TU, TS, TR, TU, TS. 특히 TR, TU는요. TR은 너무 많이 써. 그 턴의 결과. 그걸 가지고 다음 턴을 처리해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TR이 제일 많이 쓰고 TR 1, 2, 3, 4. 그 다음에 TU를 많이 써요. 그 유저가 했던 그 인풋을 가지고 뭘 해줘. 이거 많이 하거든요. 그걸 이렇게 바꿔줘요. 그거를 저렇게 바꿔줘 많이 하기 때문에. TS는 뭐예요? 그 시스템 프롬프트는 잘 안 써요. 이건 거의 안 써요.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없어요? 이 시스템 프롬프트들이 굉장히 큰 일을 합니다. 멀티 턴을 할 때. 얘네들이 협업하게 만들어져요. 턴 1, 턴 2, 턴이 이제 막 30개씩. 어제 변박사님 보니까 턴이 70개도만 앱에. 이게 70개 나간다니까 이 사람들아. 70개. 그럼 나중에 머리가 터질까 안 터질까? 터져요. 앱 만들어서 출시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페이퍼 쓰고 하려면 이게 한 7, 80개 된다고요. 그러면 설계 잘못하고 대충 하고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너무 복잡해져서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합시다. 카파 턴은 멀티 턴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턴은 이 턴이 LLM 턴이냐 심볼릭하게 되는 턴이냐 두 개로 나눠져요. 그래서 심볼릭 턴에 좀 예를 들어서 프린트 하는 것만 합시다. 요렇게 쓰면 여기가 없어도 요거를 실행을 시킵니다. LLM 턴으로 자동적으로 카파가 보고 카파 시스템에서 이게 LLM 턴이 LLM한테 시켜야 되겠네 해서 요거를 LLM한테 넘기고 요만큼을 요게 결과로 나옵니다. 이해가 돼요? 유저 프롬프트에다가 요걸 적으면 요렇게 나와요, 결과가.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뭐 이거 하면서 합시다. 그러면 요만큼을 뭐라고요? 여기다가 적으면 요렇게만 적으면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요렇게 된다고. 이해가 돼요?
여기는 이해가 돼요? 똑같으니까. 그죠? 두 번째 거 해봅시다. 두 번째 턴은 내가 translate 하라 그랬어. 근데 translate 하라 그랬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잘 보세요. translate Apple into Korean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앞에다가 슬래시를 붙여서 엔터를 때렸어요. 이러면 카파는 이 턴이 심볼릭 턴이구나 하면서 LLM한테 안 줘요. 안 던져요. 그냥 이거 출력하고 끝내는 겁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 턴은 사과라고 번역을 하고 와요. LLM 턴이었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요거 그대로 출력하고 끝내요. 이때는 안 갔단 얘기예요. 이 턴은. 어디로 안 갔다고? LLM한테 안 던지고 그냥 요거를 했고 요 말은 이 턴을 출력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시합니다. 여기서 아무 소리를 해도 그냥 무시해버려요. 왜냐면 얘가 이 턴이 심볼릭 턴이구나. 그럼 여기서 주로 보면 계산하고 뭐 라디오 버튼 넣고 뭐 이런저런 턴 할 때 라디오 버튼을 출력하라 그랬지. 뭐 LLM한테 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인이 이 턴이 뭐라고요? 그냥 프로그램의 어떤 우리 심볼릭 턴 하는 룰 베이스드 프로그램을 한번 처리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코멘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두 개를 줬는데 슬래시가 없죠. 그러면 어때요? 사과라고 번역을 하겠죠. 여기다가 주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재밌어요. 자, 여기 비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비워요. 이거 지웁시다. 비우면 어때요? 인풋을 받죠? 근데 뭐예요? 여기다가 슬래시 하고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심볼릭 턴이 돼요. 이게 슬래시가 들어갔잖아. 그럼 뭐 하면서 끝날까요? 이때는 인풋을 받았지만 뭐 하면서 끝날까요? Thank you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내가 유저한테 뭘 달라 그랬는데 What do you want to do? 처음에 왔을 때 이름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재화라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땡큐 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재화를 받았지만 여기서 뭐예요? 그냥 이거 출력하고 다음 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다음 턴에는 어떻게 할까요? 만약 재화라는 걸 받았잖아. 그러면 뭐 쓰면 될까? 여기다가 지호쌤 뭐 쓰면 될까? T 첫 번째 턴에서 유저가 인풋한 거 T 뭐? T1 그쵸? 해봅시다. 근데 이건 어떻게 처리한 거예요? 랭귀지 모형이 처리한 거예요? 안 했다니까. 그러니까 심볼릭하게 그냥 일반 프로그래밍 하듯이 했더니 LLM으로 안 넘어갔잖아요. 이걸 쓰는 순간. 그쵸? 그래서 어떤 턴에서는 랭귀지만 모형한테 보내서 처리하게 하는 것과 안 하게 하는 걸 뭘로 한다고요? 앞에 슬래시를 붙이냐 첫 라인에다가 안 하는 거에 따라 달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해서 요 턴에서는 계산을 막 해. 뭐 라디오 버튼 같은 걸 보여줘. 그래놓고 그걸 받아가지고 다음번에는 뭘 뿌려줘. 뭐 LLM한테 처리를 하게 해줘. 이러면서 섞어서 쓸 수 있게끔 하게 하는 겁니다. 설명을 적어놨기 때문에 이 설명들을 좀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슬래시를 쓰는 거는 룰 베이스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슬래시를 두 번 쓰게 되면 엔터를 먹고 뭐 하나만 쓰는 건 지금은 하나만 쓰고 하십시오. 두 개 쓰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있어야지 설명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집어넣었어요. 계속 리핏 될 겁니다.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얘기할게요. 멀타이 턴인데 카파는 턴이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LLM한테 보내는 턴과 그렇지 않고 내가 출력하거나 계산하는 턴, 심볼릭 턴으로 나눠지고 심볼릭 턴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슬래시를 넣냐, 프롬프트에다가 슬래시를 넣냐 안 넣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유저 프롬프트에 슬래시 넣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게 안 되면 그 뭐죠? 시스템 프롬프트에 슬래시 넣는 게 두 번째로 처리가 됩니다. 자, 유저가 있고 유저 프롬프트를 뭐라 그래요? TU1이라고 그래요. 턴1에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고 그 결과죠. 사과를 넣으면 translate 하라 그러면 사과가 나오고 우리 번역된 거 있죠. 여기까지는 했어요. 근데 턴2에서 잘 들어보세요. 유저 프롬프트가 있고 시스템 프롬프트는 T1, TS1, TR1이에요. 이 두 개를 묶어서 인풋이 되고 GPT한테 던지면 결과가 나오는데 잘 보세요. 이제 TR1을 유저 인풋으로 썼죠. 그게 뭐야? 뭐가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해주세요. 그래요. TR1이 뭐예요? 턴1의 리절트예요. 그럼 여기 턴1의 리절트가 뭐예요? 뭘 넣어서 뭐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애플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애플을 뭘로 쓴 거예요? 턴2에서는. 응? 유저 프롬프트에 TR1을 적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애플을 스페니쉬로 바꾸라 그러니까 만자나가 나오는 거라고. 그게 아웃풋, 턴2의 아웃풋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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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그럼 이제 멀타이 턴이 됐죠. 자, 그냥 번역하라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어로 번역된 그것을 다시 스페니쉬로 번역해. 우리 아까 보여준 거 있잖아요. 트리를 뭘로 번역하고 하는 거를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되게끔 여기서 만들어준 거예요. 챗GPT에서 내가 일일이 다 타이핑을 쳐야 되잖아. 그걸 다시 번역해줘, 해야 되는데 여기는 자동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턴3에서는 태스크 1이 이거였고 인풋이었고 태스크 2가 있는데 그것을 해서 뭐예요? 리포트로 만들어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해볼까? 간단하게 불러오죠. 자, 여기서 비어져 있으니까 뭘 해요? 유저 인풋을 기다리겠죠. 번역할 거 줘. 주면 번역하겠죠. 뭐로 번역해요? 첫 번째 턴에서는 영어로 번역해서 나오겠죠. 그죠? 번역된 그 결과를 TR1을 뭐라고요? 스페니쉬로 만들어줘.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러면 영어로 번역된 거를 번역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했던 걸 앞에 쭉 했던 걸 뭐예요? 종합을 해서 주면 그거 가지고 리포트를 만들어 주겠죠. 지금 어떤 결과가 어떤 처리들이 있었는지. 지금은 간단하니까 뭐 번역하고 번역하지만 이게 복잡한 게 되면 종합 정리 리포트가 나올 수 있겠죠. 해봅시다. 뭐 할까? 배고프다. 바나나. 뭐예요 이러면? 이게 뭐예요? 턴1의 리절트죠. 왜 바나나가 튀어나왔어요? 바나나를 번역하려면 그래서 바나나가 나왔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왜 나왔어요? 이건 뭐가 나왔어요? 왜 또 바나나야? 스페니쉬를 해도 바나나인가 봐. 스페니쉬도 똑같은가 봐. 바나나가 된 거예요.
그럼 두 개 이런 일들이 있었죠, 앞에서. 그쵸? 앞에서 쭉 있었던 것을 태스크 1은 뭐였고 인풋은 뭐였고 리절트는 이렇게 스페시파이 해줬죠, 여기서. TU1, TR1, TS1 다 적어가지고 그래놓고 뭐예요? 야, 리포트처럼 해줘. 그러니까 트랜슬레이션 리포트인데 처음에 바나나가 들어왔는데 바나나로 영어로 바꿨어. 그리고 그 바나나를 다시 스페니쉬로 바꿔도 바나나네. 최종 리포트 나왔죠. 그쵸? 이런 식으로 프로세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뭘 해? 뭐 문항을 만들어줘. 그 문항을 스템을 만들어줘. 앤서를 만들어줘. 그걸 가지고 디스트럭트를 만들어줘. 그걸 가지고 뭐예요? 뭐 피드백을 만들어줘. 혹은 뭐 디스트럭트 레셔널을 만들어줘. 단계별로 만들고 총 다 합쳐가지고 문항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개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냥 문항을 달라는 거 하고 처음에 야, 교과에서 질문을 먼저 뽑아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뽑아줘. 해답에 대한 디스트럭트를 만들어줘. 그래놓고 디스트럭트 레셔널이 됐는지 확인해줘.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문항을 만들어줘. 하는 거 하고 그냥 문항을 주세요 하고 하는 거 하고 때깔이 다르죠. 퀄리티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퀴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코어링도 마찬가지고 분석도 마찬가지고 쪼개시라고. 쪼갠 다음에 디바이드 앤 컨커 나누고 스페시픽한 작업은 훨씬 더 잘해요, 안 해요? 더 잘해요. 퀄리티가 높다고. 그걸 잘 인테그레이팅 시켜서 그 다음번 하이 퀄리티로 넘어가는 작업입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해봅시다. 간단하게. 토픽을 줘. 토픽을 주면 뭐예요? 키 팩트와 임팩트 에리아를 만들어줘. 그걸 가지고 뭐예요? TR1을 가지고 서머리를 해줘. 그쵸? 서머리를 한 걸 가지고 뭐예요? 야, 그 통계라든가 이런 거 좀 리더빌리티도 좀 바꿔줘. TR2에. 그럼 뭐예요? 어떤 토픽이든지 간에 내가 오늘 수업을 해야 돼요. 어떤 토픽을 가지고 이런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그럼 기후 그럼 기후 온난화를 가지고 뭐예요? 처음에 뭘 합니까? 키 팩트와 임팩이 되는 거 먼저 뽑아요. 그 다음에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얘한테 뽑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가지고 뭐 합니까? 뭔가 이거는 핵심적인 내용이 뽑힌 거잖아. 그쵸? 그걸 가지고 뭐 어때요? 좀 말로 돼 있는 서머라이제이션을 만들죠. 서머라이제이션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여기다가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컴플렉스 텀을 좀 심플리파이 하고 하는 작업을 최종적으로 해서 최종 리포트가 여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서머리하고 그냥 기후 온난화에 대해서 뭐 아무 말이나 좀 해줘 하는 거 하고 퀄리티가 다르겠죠. 조금 달라지죠. 그러면 뭔 일을 해도 그렇죠. 글쓰기를 할 때 구자철 라이팅도 가르치잖아. 야, 뭐 하기 전에 뭐 적어야 될지 좀 핵심 좀 뽑아봐봐. 그래놓고 뭐요? 그걸 일단 드래프트를 만들고 드래프트 만든 다음에 좀 데이터도 좀 보강하고 에비던스도 좀 넣고 어려운 텀 좀 심플리파이고 최종적으로 하고 나온 결과가 그냥 한번 글쓰기 해봐. 아무 말이나 처음부터 그냥 글 잡고 해봐 하는 거 다르죠. 계획을 세워서 글을 쓰는 친구하고 리뷰를 해가면서 한번 바꾼 친구하고 그냥 처음부터 무슨 한석봉이야? 부 때문에 그냥 다 나오게 달라요. 때깔이 다르다고. 뭔 짓을 해도 문항을 만들거나 스코어링을 하거나 아무거나 피드백을 줘도 그쵸?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심플하게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설명 가능하고 예측 가능하고 컨시스턴트하고 오버롤하게 퀄리티가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임팩트 프로세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로 어렵지 않다고. 프로그래밍을 짜는 게 TU, TR 뭐 이런 거에서 뭐 여기 뭐 단계별로 몇 개 쪼개야 되는 거 이게 뭐 지금은 머리가 뺑뺑뺑뺑 돌아가는데 할만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셀프 이밸류에이션 지가 하고 지가 리뷰하는 거. 얘는 뭐예요? 메디컬 이머전시 시나리오에 대해서 인풋을 여러 개로 쪼개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그젬플들 많이 만들어놨어요. 3개 만들어놨으니까 그 이그젬플들 과제하는데 옮겨놨거든요.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에클립스라는 용어를 만들었을 때 임팩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불러요? 임팩, 뭐 이터러티브, 멀티타임 프로시저하고 에클립스를 만들었는데 진짜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에클립스를 정리한 날이었어요. 에클립스를 정리한 날인데 잊을 수가 없는 게 작년 4월 8일이에요. 이 용어 정리한 날. 왜 그러냐면 용어 정리한 날 그날 일식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에. 그래서 뉴스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와, 이게 무슨 주님의 조언인가 뭐 이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뭐 잘 정리하시면 잘 보세요. 내가 뭘 어떻게 해서 잘하겠다라는 거야. 첫 번째. 어떻게 내가 잘하겠다는 거야.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그리고 잘하고 나면 어떤 좋은 결과들이 포텐셜한 결과가 있지? 라는 질문을 계속 받으실 거예요. 그때 OMG, 임팩트, 에클립스 세 단어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컨텐츠는 뭐라고요? 내용이 잘 들어가야 되는 거는 온톨로지, 모델, 센터드, 제너레이션을 해서 나중에 다를 거예요. 근데 절차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걸 뭐라고요? 임팩이라고 불러요. 절차를 잘 만드는 그 행위를 뭐 체인 오브 폿이라고 불러도 상관없고 멀티 턴이라고 불러서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냥 저는 그걸 임팩이라고 부르고 또 뭐예요? 임팩이 잘 됐을 때 나오는 디자이러블한 캐릭터리스틱을 뭐라고 그런다고요? 에클립스라고 불러요. explainable, 뭐 effective,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나온 거를 에클립스라고 부른다고. 일식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 한번 들으면서 잠시. 별로 뭐 노래를 뭐 날처럼 어두멈췄던 너를 처음 만나 그 자리로 긴 어둠 지나 다시 찬란한 너의 앞에 서 있어 난 어쩌면 나는 운명을 거슬러 온 거야 잠시뿐일지도 모를 노래 잘하시네. 아무튼 여기까지 듣고 녹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